스피치를 왜 잘해야 되는가? 이 스피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인간관계 수준은 고객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 친구나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랑 비슷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수준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수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유창하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엘리트층을 내 주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엘리트층에 맞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피치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을 못하는 95%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5% 사람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 나가서 계속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 협회 이런 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앞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말을 잘한다라는 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될 것인가, 영향을 받는 그런 객체가 될 것인가, 이거는 내 선택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쉽거든요. 제가 해보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는 어떤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을 훈련하다가 또 이제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이런 안전한 공간에 와서 또 운전을 또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게 되고 시내 주행이 좀 익숙해지면 고속도로에도 또 운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안전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첫 만남 환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실수해도 괜찮은 편안한 환경에서 말 실수도 하면서 또 긴장 떨림 불안감도 느끼면서 이제 말을 하다가 이게 편안하게 이제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공적인 모임에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방송 출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잘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되게 이 기계 문명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실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떤 심리적인 이런 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스피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성공에 있어서 85%는 이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능력에서 좌지우지되더라는 이야기죠. 15%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 지식 이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축구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 근데 그 축구 능력을 펼치기 위해 축구 능력이 차지하는 15%. 그리고 85%는 인간관계 능력이나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선생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치유 이제 변화를 이끄는 대학 교수이고 또 심리치료사인데 이게 제대로 발휘되려면 어떤 심리치료에 대한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사람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시원에서 5년 10년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보다 단 5분 그냥 앞에 나와서 한번 말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농담 삼아. 그렇게 이제 스피치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피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요. 열정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취하고 감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감을 갖는 그런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럼 이 전문 분야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축구에 대해서 뭐 한 5분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왜 축구는 선생님 좋아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기 심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심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 안에 신들린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힘 중에 95%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은 말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정말 신들린 듯이 말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스피치의 주제 그런 전문 분야가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이제 축구라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 95%를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즉 심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축구라는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뭐 축구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축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 좀 어렵지 않죠, 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 심취할 수 있는 컨텐츠. 내가 정말 그 좋아하고 사명감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이제 쭉 한번 해보는데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오늘 이걸 한번 배워볼게요. 말을 잘하는 3단계. 항상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을 반복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근거 부연 설명하고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구조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결론 핵심이에요. 네. 자, 근거 부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들린 듯이 열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신들린 듯이 열정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바로 자기만의 전문 분야, 심취할 수 있는 스스로 빠져드는 그런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가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할 거예요. 저처럼 심리 전문가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할 거예요. 투자 전문가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빠져들게 만들고 빠져든다라는 건 열정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축구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아주 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정확하게 이제 핵심이랑 그런 걸 다 알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결론, 근거, 부연, 설명, 요약 네. 하죠.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첫 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고 긴장 떨림 없이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는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경험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를 허용하고 긴장 떨림을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첫 만남 치유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첫 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을 정동문 교수가 시키고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점을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경험담도 안에 포함돼서를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쉽죠. 예.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면 좋아요. 3단계.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정리해 볼게요. 축구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축구의 기술, 이른바 패스라든지 뭐 컨트롤이든 컨트롤 뭐 어쨌든 이런 단순한 기초 기술들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축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본기가 훈련이 되었을 때에 실수하지 않고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0가지 저 축구 기술 한 번씩 훈련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축구 기술을 10번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비결은 단순한 기술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축구 기술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더 핵심 포인트랑 더 훨씬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 있게 딱 하나의 짜장면을 만들 때에 뭐부터 이렇게 그냥 완성제품이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그게 말하는 기술이에요. 네. 알고 있는 지식은 축구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더 많은데 네. 그거를 약간의 좀 살을 이렇게 붙여서 더 정확하게 딱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자,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잘해야만 서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를 해야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의 어떤 욕구나 필요에 맞추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통 수준은 어떠신가요? 이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는 뭐냐면 인스턴트, 사건. 네. 뭐 내가 성공한 어떤 경험, 성공과 관련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는 포인트, 그 이야기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요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너핏, 그 듣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첫 만남 치유 시스템을 만든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스피치 교육을 한 게 한 25년 됐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지하철 칸을 돌면서 스피치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자신감은 얻었지만은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지하철은 경직되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런 장소 아닙니까? 경직되고 부담스러운 이런 장소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얻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잠재의식, 즉 우리 무의식 속에 말을 잘하는 편안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때뿐이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 해병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성격 개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람보가 베트남 전에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 원리처럼 자, 불편한 환경에서 또는 두려운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반복한 훈련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패턴으로 자리 잡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편안한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반복 훈련시켜 주니까 이게 실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 패턴이 되고 어떤 또 성격이 되고 그 사람 본능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요점은 모든 치유와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스피치 훈련도 그렇고요. 자, 축구를 잘하는 축구의 패턴도 그렇고요. 자, 뭐 또는 어떤 영업의 기술, 뭐
심지어 요리 기술, 미용 기술, 모든 기술 어떤 이런 것들은 전부 편안한 환경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베너핏 이득되는 겁니다. 혹시 뭐 내가 뭐 익히고 싶은 기술이 있으세요?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나 그런 어떤 뭐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은 절대 불편한 환경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환경, 실수해도 괜찮은 편안한 환경에서 그 안전장치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처음에 스토리를 이야기한 스토리, 네, 경험담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담에서 요점, 핵심적인 요점을 정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베너핏, 듣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듣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야기는 부담 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빠져들었어요. 빠져든 상태에서 내가 핵심을 이야기했어. 그럼 이 핵심 요점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득이 되는 점을 강조했어요. 즉 프로모션을 하고 어떤 비전 제시를 했어. 그러면은 그 비전 제시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실패 경험도 참 많았고 이런저런 또 성공 경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할 때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 선수 생활할 때도 막 최정상에 갔던 그런 정말 그 희열을 느낀 그런 경험도 있었고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축구 선수가 맞나 안 맞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좌절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정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자기 피드백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런 것들을 저는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베너핏. 여러분들도 축구를 잘하기 원한다면은 실패 경험이건 성공 경험이건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축구에 대한 어떤 실패 경험 때문에 좌절되고 있고 힘이 빠져 있다면 이 경험조차도 장기적으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게 이렇게 와 이렇게 그냥 표현이 와 그렇게밖에 아, 그렇게 느껴져요? 저렇게 와 다른 저렇게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욕심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예,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훈련에 의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매일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 네. 그리고 매일 글쓰기를 하는 것. 아침마다 제가 글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 글을 제가 20년 이상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 글을 써가지고.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글을 조리 있게 재미있게 또는 감동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감동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짧은 글이라도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글쓰기. 그래서 뭐 저한테 오는 분들이 우리 교수님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도 없었고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무개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학급 반장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시켰어요. 저한테 강제로 앞에서 뭐 말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키우게 도와주었죠. 이게 고3 올라가니까 고2 때 반장한 사람 손 들어봐봐. 손 드니까 또 강제 반장을 시켰어요. 2년 동안 학급 반장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못하는 게 한이 맺혔으니까 말을 가장 잘하는 대학이 어디지?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들어갔어요. 이게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들어가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 저는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또 두렵고 이렇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 제가 학원에 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영어 강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학원 또 원장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강의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학원 강사이자 학원 원장 생활을 10년 했지. 그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이 스피치 학원을 또 운영을 했죠. 그다음 심리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서 이야기하는 게 많았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훈련했잖아요. 뭐 NLP, 체면, 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뭐 인간관계, 뭐 리더십 안 한 게 없잖아요. 뭐 성공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말을 잘하기를 원한다면은 일단 말을 잘하기 또 선택하셔야 선택.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축구도 잘하려면은 단순한 기술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뭐 패스하는 거라든지 그죠. 특히 이제 달리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달리기, 골 넣는 훈련, 뭐 몇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도록 연습을 해야 돼. 지겹도록 반복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말 잘하는 것도 지겹도록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지금 IPB 기법이거든. 지금 이야기한 게. 네. 저희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핵심 그다음에 이득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훨씬 더 쏙 들어오죠. 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수다와 스피치의 차이는 뭐냐면 수다는 수다는 잘 뜨는 거야. 그러니까 수다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하고 싶은 예, 이야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론도 없어. 네. 요점도 없어. 근데 스피치는 그 핵심 결론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내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거다. 자, 여러분들도 뭐뭐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스피치죠. 그래서 스피치는 어떤 형식이 있고 수다는 형식이 없다.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수다를 떨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게 방법이든지 이런 거를 네, 안 해보고 안 하니까 그냥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1시간 동안 이야기는 했는데 요점을 하나도 없고 그냥 수다만 뜨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축구 기초 기술을 배우지 않고 그냥 축구를 하는 사람하고 네, 예. 기초 기술을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스피치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냥 말을 하는 사람하고 스피치의 기본 원리나 기초 기술을 훈련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건 다르죠. 근데 그 기초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축구의 기초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더라도 우리 선생님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박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박사님이 저렇게 말하더라. 그거를 네, 딴 사람들은 오는데 저는 박사님의 이야기는 모르니까요. 네. 박사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네.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흉내를 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그런 게 와서 참다운 이제 이 시간을 내가 받아가는 거야. 모방이 최고의 기술이죠. 모델링. 네. 축구도 잘하려면 축구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모방을 하면 축구를 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말하는 패턴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처럼 막 박사님이 살 이렇게 붙인 그런 내용을 네.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맞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생활하면은 축구를 네, 그런 게 잘하겠죠. 네네.
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누구랑 함께 생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나의 5년 이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자주 만난 5명, 네. 5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5년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참 잘하고 싶어. 조리께 말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 5명과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런 모임에 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축구를 뭐 아주 잘하고 싶어. 그럼 축구를 잘하는 5명과 계속 자주 만나는 거죠. 그럼 축구를 잘해요.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5명과 자주 만나요.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패트를 따라간다는 거죠.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5명의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만남 치유 스피치라는 평생 회원의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네. 말 잘하는 사람들 계속 모이게끔, 말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계속 모여서 훈련을 하게끔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 관계없이 그냥 1년이건 10년이건 뭐 평생 그냥 오시면 돼요. 평생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환경 속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면 너무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두 번 온다 하더라도 너무 좋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선생님 말하는 뭐 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세요. 아셨죠?